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올해도 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기를 우리 모두 기대했지만 지금 오미크론 얘기 나오면서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또 우리 다 함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이고 정겨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또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에서 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 기운내고 또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상담 대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또 우리 또 시민들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가장 힘들다는 두 그룹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한 그룹 총 세 그룹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어 할까요? 네, 아마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분들 제일 힘들어서 아주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기운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의 강의 아주 유명하신 우리 강북 삼성병원의 신영철 선생님 모시고 준비했고요. 또 아침마당의 스타라고 우리 주부 우울증의 대가이신 김병훈 선생님 모시고 두 번째로 힘들어한다는 우리 주부님 대상 강의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응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들과 지내는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대단한 강의는 아니지만 청소년과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지 제가 조금 보태는 강의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강좌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 30분씩 또 한 15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강좌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 여러분, 전 정신과 의사 김병호입니다. 오미크론이 오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막바지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렇게 어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되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또 이제 명절을 맞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할 일도 많고 또 즐거움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원래 우리 어렸을 때 명절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즐거운 시기였는데 현대 와서 명절은 또 꼭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명절 주문 앓고 있고 아마 이 얘기는 벌써 방송에서 10년 전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편들도 명절 때만 되면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명절이 되면은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가족들, 특히 직계 가족이 아니라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았던 갈등들이 다시 재현되고 그런 일들이 부과되는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 더 힘겹게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명절이 글쎄 꼭 즐거움만은 아닌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명절은 되게 좋았던 것이 우선 지금하고 달랐던 것은 그때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 때는 우선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아버님은 빈대떡을 당신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빈대떡을 아버님이 구우시고 부치시고 아이들은 다 추석 한가위 때 같은 송편 빚고 설날 갈 때도 엄마 도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명절 때가 되면은 가족들이 뭔가를 다 같이 뭘 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러한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친척들도 보고 오랜만에 보고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명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명절 때가 되면은 제가 아마 저희는 뭐 그 시기 지나갔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공부 문제 갖고 명절 때도 긴장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인지 명절 때 뭐 어떤 집안에서는 평상시 남성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볼 때는 명절 때는 남성들은 그냥 일 안 하고 여성들만 일하면서 그 억울함이 쌓여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명절이 안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명절 때가 되면은 이 명절 시기가 온 가족이 다 좋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공부로부터 좀 약간 좀 편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아이들도 이 즐거운 명절을 즐길 수 있는 본인들이 여기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부모한테 칭찬도 받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하면서 아이들도 즐거울 수 있고 부부 같으면 부부 양쪽 다가 특히 이제 요번에는 아마 오미크론 때문에 멀리 고향에 가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아마 우리 가족들만 같이 있게 될 텐데 이 가족들 구성원이 다 즐거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즐거울 수 있는 것. 또 어머님은 특히 그 어머님만 혼자 일하지 않고 가족끼리 다 같이 한다 그러면 찬성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번 설날에는 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되면요 여러 가지로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서 현실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면 안 되고 나도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해야 된다든지 뭐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제일 큰 요인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 많게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규모로 뭐 스포츠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행복을 못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 그다음 친지도 못 만나는 거, 그다음 밖에 나가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만나거나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져 있고 행동이 제한되고 사람을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시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우울을 앓고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도 아주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우울에 취약한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의 우울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병, 또 물론 코로나 시대에는 뭐 우울뿐만 아니라 불안도 굉장히 많이 작동해서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내리고 있는 거가 청소년들한테 백신을 맞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뭐 정부가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가야 되겠지만은 어떤 분들인 경우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는 분들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제일 제가 심한 분 본 분은 본인이 걱정되니까 집에서도 어머니 보고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고 자기도 마스크 하고 있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두 분인데 너무 불안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우리가 불안을 해야 될 것이냐 불안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불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 불안은 내가 불안이 과하냐 안 하느냐를 볼 때 이게 내가 객관적으로 만드냐
즉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종은 지금 감염력은 굉장히 세지만 다행히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히 뭐 백신을 2차례 맞거나 부스터까지 맞은 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 오미크론 때문에 오는 불안감 이거는 조금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은 또 뭐 초기에는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죠. 마스크를 한 사람 또 안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안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도 모르게 잠시 못했을 때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거나 하면 어떨 것이냐,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지만 사실 이제 이 오미크론으로 오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 문제는 뭐 처음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한 2년이 지나고 하니까 좀 덜해져 가지고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울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실이 됐든 아니면 교류를 못하는 것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울은 지금 굉장히 많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 실제로 거리를 지나봐도 사람들 보면 그렇게 활기차거나 그러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울이라는 병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 사실 우울이라는 병은 지금 이제 우울이라는 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우울 상태, 이거는 뭐 모든 인간한테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울증은 가장 흔한 인간의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하면 뭐 굉장히 심한 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사실 우울증은 정신과 의사들인 경우는 감기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뭐 저도 우울 상태를 많이 겪었고, 그게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생활에 지장이 될 수 없게 나오면 그냥 정상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뭐 그게 어마어마한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인 우울은 너무 많거든요.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사망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했다든지,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우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사람은 심한 우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경악이 지나가긴 하지만 우울이라는 상태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이 안 걸리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런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 우울증 중에서는 신체적인 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울이 완전히 고착화돼서 뇌의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가 뚜렷하게 있는 상태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신체적 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생물학적인 우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울의 어떤 특성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인 경우는 선천적으로 우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원인이 없이도 우울 상태가 오고, 그다음에 우울의 정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요인이 없는데도 우울이 오는 분들, 또는 매년 주기적으로 그 시기에 우울이 오는 분들, 그다음에 우울의 증상이 너무 신체적인 증상, 말하자면 거의 잠 못 자고, 그다음에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목소리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말 수가 없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우울 증상이 아주 뚜렷한 분들을 신체적인 우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심리적인 우울, 즉 어떤 이유에 있었든 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져서 우울이 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때는 신체적인 우울로 화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전적인 병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단계의 우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우울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이 우울에서 잘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사실 주부들의 삶을 보면은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부는 거의 자기 삶이 없게 됩니다. 주부들이. 그래서 어린 나이일 때 주부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때 본인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런 걸 참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출산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이를 기르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사실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혼인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이 우울에 취약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육아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6 낳았는데 괜찮은데 너는 왜 당신은 애 하나 둘 갖고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살펴보면은 그 중에 많은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고 그러니까 영유아 사망률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지금의 그 여성들이 한국의 여성들이 키우는 것 같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엄마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저절로 커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옛날 아이 5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큰 요인이 뭐냐면은 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성인 4명이 보통 있어야지만 그 4명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그러는데 현대는 부부 2명만이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만약에 일에 가 있게 되면 부인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인데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주변에 없다 보면은 여성들은 우울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인 경우는 그 아버지하고 달리 여성들은 아이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로 되기 때문에 아이 힘든 부분이 엄마가 그대로 전달돼서 아이를 놔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거의 아이한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한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도 여성들이 우울에 잘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배우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 엄마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이 여성들은 취약한 우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 충분히 이런 어떤 여성들이 힘들지 않게 만드는 거가 아직은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상태의 여성들인 경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여성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삶의 주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사는 건데 많은 엄마들이 자기는 없어지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 있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가 사는 방식은 포기를 하고 근데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족의 삶에 개입은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엄마들도 아이를 키우거나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찾을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은 뭐 육아의 방식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이 내가 뭘 원하는가에 대한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는 없고 가족과 남편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본인 자신이 우울에 취약해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 갖는다는 것은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를 실현하게 되면은 그때는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다라는 것이 없이 그냥 생활에 쫓겨서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기분 느끼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 주부가 됐든 일하시는 분이 됐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출근하고 점심 때 아무거나 먹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주말에 그냥 되는 대로 보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내가 출근하면서 아 나는 오늘 이 옷을 입고 싶어. 물론 많은 옷이 아니더라도 자기 입는 옷 중에서 오늘 입은 기분이 좋을 만한 옷을 고르고 그 다음에 점심 때도 가능하면은 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주말이 오면은 그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나는 아이들이건 남편이건 또는 내 개인이건 아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한다는 이렇게 사는 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하고의 삶에서의 우울의 차이는 기분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울에 취약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우울에 취약하고 자기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자기가 좋고 나쁜 거를 기획하는 분들인 경우는 그런 분들은 우울에 대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비슷한 거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인데, 동물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동물은 뭔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왜 움직이느냐? 동물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자기가 기분 좋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배가 고프면 배고픈 통증이 있어서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는 거고, 축축하면은 그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면 병의 질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주 그 쾌적한 환경, 건조한 환경으로 자기가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모래로 목욕하는 걸 좋아하는 동물 같으면 모래로 목욕을 안 하면은 몸에 다른 벌레 같은 것들이 기생충이 붙으니까 목욕을 하면 몸이 시원해지니까 기분 좋아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나쁜 것을 배제하거나 기분 좋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한테 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갖다가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행동하는 사람, 특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기획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우울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면 동물들이야 물론 자기가 먹는 걸 해서 이 행동에 대한 걸 자기가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행동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먹고 사는데 어떤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가족들하고 관계에서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 있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움직이지 않을수록 우울에 걸릴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맨날 말씀하시는 게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해서 걸어야 된다 하는데 정 안 되면 걷는 거라도 해야지 우울이 좋아지지 움직이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인 경우는 굉장히 우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일수록 우울에 안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아가지고 힘든 일이 많다.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나 오는 조건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분이 사망한다든지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든지 이러한 일들 누구나 다 겪거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겪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겪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거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에서 빠져나오냐 안 빠져나오냐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더 크고 결정적인 것은 아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울해지는 제일 큰 요인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차단되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영역에 대한 것도 하고 싶은 영역, 활동에 대한 것도 우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만 인간의 행복을 제일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의 대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소통하는 도중에서 우리 인간들인 경우는 그 소통하는 걸 때 어떤 것이 오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거나 만나서 얘기하거나 대화가 통하거나 놀이를 하게 되면은 그런 활동 자체에 뇌에서 두 사람 간의 소통과 교류의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안정감과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바로 행복의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 진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 말고 누군가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큼 많이 할 수 있느냐, 얼마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깊게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불안해도 많이 소통이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것과 친한 친구가 소통을 깊게 해서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차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정글에 혼자 들어가는 사람하고 정글에 친한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하고 같이 정글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혼자 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행복이 없을 겁니다. 근데 10명이 들어가면 아무리 정글이라도 불안도 없을 뿐더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사실 인간 삶이 인간 사회가 정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알고 지내느냐는 그 자체가 삶에 큰 이득이 되지만은 바로 그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거가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얘기만 상대한테 주입해서는 말이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요번 명절에 만약에 아이들하고 진짜 말이 통한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는 게 그게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랑 엄마랑 얘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우리 같이 엄마가 어떤 음식 만들 때 너 이거 좀 도와줄래? 해가지고 아이가 그걸 도와주고 엄마는 그걸 해서 잘하는데 얘기하면서 엄마 나 이거 잘해 하면서 이런 식의 아이하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하고도 같이 어차피 요번 명절에서는 뭐 어른들을 안 만난다 그러면 요 핵가족만 같이 있게 된다면 남편이나 나하고 두 사람이 요번 명절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제일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제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에 대한 합의가 두 사람이 되면서 두 사람이 정말 만족하게 요 명절을 보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요번 명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명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가 사실은 뭐 부부 사이가 됐든 부모 자식 관계가 됐든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이거나 아니면은 그저 교류를 하지 않고 무늬만 부부같이 살거나 그 다음에 부모는 늘 아이들 공부에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부모가 뭐라 그럴 것만 신경 쓰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재미있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기분 좋아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삶이라는 건 늘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인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쁠 거라고 예측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인간은 항상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강해지면서 동시에 더 큰 행복을 맛보게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팬데믹 늘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때까지 받았던 것에 농축된 것만큼의 긍정적인 효과, 사회가 더 부흥하고 더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핵가족의 이 코로나 시기에 연합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핵가족. 왜냐하면 핵가족은 같이 지낼 수 있고 나머지 가족들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되기 때문에 이 그 코로나 시대에도 가족들 간의 교류는 훨씬 더 많아져서 이 교류가 진정한 교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류와 거기에 즐거움과 재미와 서로의 그 화합된 교류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만약에 이번 명절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곧 밝은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